인류는 화장실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변기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1596년 최초의 수세식 변기가 만들어진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 현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고, 우리는 이 수세식 변기와 화장실이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아니 애초에 인류가 생겨났을 때부터 똥을 쌌다는 것인데, 인류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 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어떤 화장실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역사 속 분뇨 처리에 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웬 성경이냐 싶겠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 만큼 꽤 중요한 사료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였는데, 신명기 23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변을 보려면 야영지 밖으로 나가고 그곳에 땅을 파서 변을 보고 다시 흙으로 덮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고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변을 처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영지 혹은 정착지의 위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땅에 파묻을 경우 지표에 있을 때보다 분해도 빨랐기 때문에 주변의 오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건 유목민처럼 정착지를 자주 옮기거나 인구가 적을 때까지만이었습니다. 결국 인구가 늘어나자 고대인들은 다른 방식의 처리 방법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순 처리 방법 말고 최초의 화장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실은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28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곳에는 주거지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파놓은 듯한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아래쪽이 배수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화장실로 쓰였고 용변을 물로 씻어버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 확실한 유적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크게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였던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260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상업지구에 있는 집들은 벽을 파서 욕실과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벽돌을 쌓아 그 위에 나무를 얹어 최초의 좌변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이 도시에는 상하수도가 있어 상수도에서 물을 가져와 오물을 씻어내 하수도로 배출했습니다. 이 밖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 에스누나, 미노스 문명의 크노소스 궁전 등이 오물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이처럼 고대 도시들은 화장실에 상하수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끌어쓰고 오물을 흘려내는 상하수도 시스템은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대도시 외에는 대부분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유럽에 커다란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도 상하수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로마시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공중화장실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은 나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변기가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서로의 몸이 닿을 정도로 간격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고 서로 대화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로마가 청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전문적으로 세탁을 하는 세탁업자가 존재했는데, 세탁업자들은 로마인들의 모직물로 된 옷을 빨기 위해 사람의 소변을 사용했습니다. 소변에 있는 암모니아를 사용한 세탁 방법인데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탁업자들 외에도 무두장이가 무두질을 할 때나 염색공들도 소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사용할 소변을 모으기 위해 도시 내 골목 등 적절한 장소에 소변을 받을 단지를 놓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거리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곳은 빈민가였습니다. 빈민가와 고층으로 지어진 공동 임대주택에는 건물의 대부분 상하수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는데, 사용할 돈이 없다면 요강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요강에 모인 분뇨는 집집마다 1층에 설치된 구덩이나 커다란 통에 모아져 관리됐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비료상이 가져가 정원사들에게 판매하거나 노예들이 논밭에 가져다가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고층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1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고, 모두들 이것을 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그들은 밤이 되었을 때 분뇨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큰 길에는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모든 길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곳곳에 사람들이 버린 분뇨가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시대에 접어들자 상하수도를 이용한 화장실은 쇠퇴했습니다.
그나마 수세식 화장실이 수도원에 남아 있었지만 민간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위생 문제를 놓고 볼 때 중세는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오물은 항상 마주치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90%는 촌에 살았는데 농촌에서 분뇨는 최고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분뇨의 처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촌에 사는 사람들은 밭이나 덤불에서 용변을 받고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한 마곡간이나 가축우리에서 해결했습니다. 중세 후기부터는 집에 나무로 만든 요강을 두어 사용했고 16세기가 넘어서야 진흙을 구워 만든 요강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화장실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농촌에서 분뇨는 원시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어땠을까요? 13세기 도시의 일반 가옥에서는 돌출창을 이용한 화장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태의 화장실은 보통 성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돌출된 공간에서 볼일을 보면 오물은 그 아래로 떨어져 모아지거나 해자로 흘러들어가게 설계되었습니다. 도시 가옥에서는 화장실 아래 분뇨 구덩이를 만들기도 했고 그냥 물바지를 타고 길 위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생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물 배수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대부분의 오물은 건물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침실이나 부엌 유리창 바로 옆으로 분뇨가 흘러내렸고 골목이나 대로변은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집 뒤로 도랑이 흐르는 경우에는 도랑 쪽으로 돌출된 화장실을 만들어 용변이 그대로 도랑으로 흘러가도록 했고 구덩이를 도랑 쪽으로 파버리기도 했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뒷마당 가축우리에 용변을 받습니다. 뒷마당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건물 뒤쪽에는 창문을 잘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가축을 많이 키웠는데요. 이 가축들을 길 위에 방목하기도 했습니다. 길에는 분뇨를 모아놓은 거름더미의 냄새와 도시 곳곳에 있는 인간과 가축의 분뇨 냄새가 뒤섞여 끔찍한 악취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시 곳곳에 해자나 하천으로 연결된 하수구가 존재하긴 했지만 본래 물 빠짐 용도이기도 했고 워낙 오물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때마다 거리는 오물로 넘쳐 흘렀습니다. 위생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흑사병 창궐 이후였습니다. 흑사병 이후 도시에서는 하수구 청소를 칙령까지 내리며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하수구의 악취가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사람이 적은 밤에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하수구를 청소하는 직업이 따로 생겼습니다. 근대의 도시들도 중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득 찬 요강을 창문 밖으로 배출했고 건물에는 오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루이 14세 때 별장을 개조해서 만든 베르사유 궁전은 중세에 지어진 성과 다르게 방어의 목적이 아닌 화려함이 부각된 성입니다. 마치 군주의 절대 권력을 표현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궁정에서조차 사람들은 위생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 전체에 수세식 시설을 갖춘 화장실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 300개의 요강이 성 곳곳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 베르사유 궁전은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를 풍겼는데 국왕과의 접견이 있으면 몇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밤마다 열리는 무도회에는 많은 손님들이 초대됐습니다. 사람들은 성의 외부 내부를 가릴 것 없이 여기저기에 소변을 받고 하인들은 환기를 위해 끊임없이 궁의 내부 장식을 갈았습니다. 또한 오물로 가득 찬 요강을 비웠습니다. 요강의 오물은 버리기로 정해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근처 정원 등 이곳저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 화장실은 언제 생겼을까요? 1582년 영국 런던에 인구가 늘어나며 식순환에 빠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수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고대 로마 이후 사라진 상하수도 시스템이 영국에서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596년 영국 귀족 존 해링턴이 수세식 변기를 발명했습니다. 해링턴경이 설계한 변기는 물탱크와 잠금 밸브가 달린 수세식 변기로 현대적 의미의 위생시설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1775년 런던의 한 시계공 알렉산더 커밍은 구부러진 파이프를 이용해 하수구의 냄새를 막고 벌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수세식 변기는 영국에서 발달하며 전 유럽으로 점차 퍼지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와 함께 자리잡은 위생의 개념은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동아시아에도 들어왔고 1908년 서울에도 근대적인 상수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 200년간 변기의 발명으로 시작된 위생혁명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보건을 발전시킨 혁신은 없다.